오늘은 상상인증권 이야기입니다. 요즘 장이 세게 움직이면 제일 먼저 튀는 업종이 있죠. 바로 증권주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상인증권은 변동이 유독 크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지? 실적은 별론데 주가가 왜 배당도 준다던데 진짜야? 이런 질문이 한 번에 붙는 종목이라 오늘은 공시와 숫자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큰 그림부터요. 증권주는 본질적으로 시장 거래가 활발할수록 돈을 벌기 쉬운 구조입니다. 코스피가 강하게 가고 거래 대금이 붙고 정책 기대감이 붙고 상법 개정 같은 이벤트가 시장에 회자되면 증권주는 업황탄다는 기대감으로 급하게 움직이곤 합니다. 실제로 최근 증권주들이 시장 강세와 기대감 속에서 동반 급등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상인증권은 증권주 랠리라는 같은 파도 위에 올라타더라도 시총이 크지 않고 수급이 얇아질 수 있어서 움직임이 가장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르는 이유만큼이나 내려올 때 왜 빨리 내려오는지까지 같이 봐야 해요. 오늘 영상은 그 판단을 돕기 위해 배당 공시 실적 공시 수급 심리 촉발 요인 리스크 포인트 순으로 가겠습니다. 1. 배당 공시 진짜 배당 준다의 팩트.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결산 배당 현금 배당 공시예요. 이사회 결의일이 2026년 2월 10일, 배당 기준일이 2025년 12월 31일, 일주당 배당금이 보통주 53원, 배당금 총액이 약 24.2억 원. 지급 예정일이 2026년 4월 24일, 그리고 주주총회 예정일이 2026년 3월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당은 주가를 올리는 마법이 아니라는 점. 53원이 절대 금액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시장이 배당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질 때 특히 증권주 업황 기대감과 합쳐지면 심리 촉매가 됩니다. 둘째, 배당은 확정이라기보다 주총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안건이라는 점. 공시에도 주총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준대 에서 멈추면 안 되고 주총 전후 일정 326 주총 424 지급 예정을 달력에 찍고 그 사이 수급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실적 공시기사 적자지만 적자폭은 줄었다라는 구조. 다음은 실적입니다. 최근 보도들에 따르면 상상인증권은 2025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90억 원대 순손실도 적자 지속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비용 절감, 금리 환경 변화, 충당금 및 판관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줄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좋아진 건 아니지만 덜 나빠졌다. 증권사는 수익 구조가 여러 갈래예요. 브로커리지 위탁 매매, IB 기업 금융, 트레이딩 운용자기 매매 운용 손익, 이자 수익, 그리고 각종 비용 구조. 여기서 시장이 강하면 브로커리지 쪽 기대가 커지고 금리 스프레드와 관련된 환경이 바뀌면 이자 운용 쪽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매출이 줄어도 비용이 확 줄어서 손실폭이 줄 수 있고 반대로 매출이 늘어도 충당금이나 평가 손실이 터지면 수익이 깨질 수 있어요. 상상인증권은 지금 화려한 성장 스토리라기보다는 업황 모멘텀 증권주 랠리 체질 정리비용 손실관리 배당이라는 심리 키워드가 결합된 형태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3. 최근 급등의 촉발 요인 종목 이슈라기보다 업종 심리 파도. 그럼 왜 갑자기 급등하냐를 묻는다면 당장 눈에 띄는 건 업종 파도예요. 최근 증권주 전반이 시장 강세, 정책제도 기대, 거래대금 증가 기대 속에서 동반 급등한 흐름이 기사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상상인증권 같은 종목은 업종 대표주라기보다는 변동성 대표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갑자기 대반전 났다기보다 업종 파도가 오면 수급이 몰리고 수급이 몰리면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다시 관심이 붙는 이 고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호재 한 개로 3일 간다가 아니라 수급이 붙는 동안은 가장되게 간다가 더 현실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이해해야 대응이 됩니다. 4. 리스크 체크 실적 말고도 봐야 할 것들. 리스크는 크게 세 축이에요. 1. 업황 의존 리스크. 증권주는 장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꺾입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줄거나 시장이 급락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들어가면 증권주 프리미엄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어요. 2. 체력 펀더멘털 리스크. 최근 실적이 적자라는 점 자체는 부담입니다. 배당이 나온다는 건 긍정적 신호일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배당이 주가를 지켜주겠지라고 가신하기 쉽습니다. 배당은 방패가 아니라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3. 변동성 수급 리스크. 짧은 기간에 급등이 나오면 그 급등을 만든 수급이 빠질 때도 빠릅니다. 특히 개인 수급 중심으로 가열되면 손절반대 매매 차익 실현이 겹치면서 하루 변동이 커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내가 맞았어 라는 확신이 생길수록 오히려 위험관리 원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5대응 전략 상승 시나리오 vs 하락 시나리오를 동시에 들고 가자. 이제 제일 중요한 대응 전략입니다. 전략은 하나로 고정하면 안 되고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를 같이 들고 가야 합니다. 1. 상승 시나리오. 상승 시나리오는 단순합니다. 증시 강세가 유지되고 거래 대금이 유지되거나 늘고 증권주 업종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업종 파도가 계속 칩니다. 여기에 배당 일정 주총 지급일이 가까워질수록 단기 수급이 다시 붙을 수 있어요. 이 경우의 운영법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눌림 확인 분할 접근 변동성 감안한 손절이익 실현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승 자체는 업종 파도인데 파도는 늘 되돌림이 함께 오거든요. 이 하락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도 명확합니다. 증시가 꺾이거나 증권주 전체가 식거나 단기 과열 신호가 나오면 먼저 빠질 수 있어요. 이때 배당이 있으니까 버틴다는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배당 53원은 일정 이벤트이지 주가 하락을 상쇄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볼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좋아 보이면 조금씩, 흔들리면 더 조심스럽게, 과열이면 지켜보기. 육결론 이 종목의 핵심은 스토리가 아니라 국면.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지금 실적 대반전이라기보다 업종 랠리라는 국면 속에서 배당과 심리가 결합된 변동성 구간입니다. 그러니 투자 판단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 국면이 증권주에 유리한가? 내가 감당할 변동성인가? 배당 주총 일정 전후 수급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 세 질문으로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특정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라 공시와 공개된 숫자를 기반으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